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희곡 작품의 등장인물 분석 및 창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재구성할 수 있다. 학습 요소, 등장인물 분석, 그리고 작품 재구성입니다. 자, 파수꾼 이강백 작품으로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의미를 역시 파악해 보려고 해요. 자, 희곡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서 작품의 내용을 재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희곡 작품인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자기 주도적으로 감상하는 꿀팁. 자, 먼저 첫 번째,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우화를 원작으로 해서 창작된 희곡임을 염두에 두고 감상하면 좀 더 재밌고 쉬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창작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희곡도 역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갈등 문학이기 때문에 자, 등장인물의 특징을 파악할 때 인물 관계도 갈등을 중심으로 한 사건 중심으로 어떻게 누구와 누가 갈등 관계에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작품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작품이 훨씬 더 좀 유의미하게 와닿을 것 같네요. 자, 작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백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너무나 익숙한 작가입니다. 자,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이제 이 작가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화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결혼이라는 작품 있죠. 국어 대가리, 요것도 다 수능에 나온 기출작들이죠. 자, 그래서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파수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체 구성 한번 볼까요? 자, 중심 내용 발단입니다. 자,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죠. 소설과 다릅니다. 그쵸? 자, 발단에서는 촌장이 등장합니다. 자, 촌장은 철책 너머에 이리가 없다는 파수꾼 다의 편지를 받고 막루로 옵니다. 자, 그런데 전개에서 촌장이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자, 그러면 절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촌장은 파수꾼 다가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했다고? 이리는 없어요. 자, 막루에서 파수꾼들이 이리 때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선생님 뭐랬어요? 우화랑 연관 지으라 그랬잖아요. 자, 우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막 도망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리떼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 그 마을이 막 질서정연하게 착 지켜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파수꾼 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리떼는 없는데 흰 구름만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막루 넘어서. 그래서 촌장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촌장이 인정을 했잖아요. 이리떼가 없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절정인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다가 촌장은 이 파수꾼 다라는 인물이 진실을 밝히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한 애를 씁니다. 막 그렇게 유도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파수꾼 다는 촌장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서 다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대단원, 거짓말을 한 파수꾼 다는 이제 거짓말을 했고 막루를 떠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삶으로 갖고 와 보세요. 어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렇게 어떤 좀 신념이랄까요? 이런 게 좀 생기죠. 자, 그러면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조금 짚고 가보겠습니다. 자, 막루, 양철북이 나옵니다. 자, 막루에서 양철북을 두드려 줘요. 자, 막루에서 저기 뭔가가 이렇게 쳐들어오진 않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리때가 쳐들어오진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자, 거기서 양철북으로 또 막 분위기를 조성해줘요. 자, 이거는 뭐냐면 북이 울리면 이리때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들리겠네?
그럼 마을은, 막루 아래에 있는 마을은 뭐예요? 공포스럽죠.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통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 뭐, 끌고 가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리 때가 나타났다 하면 막 잡혀갈까 봐, 이리한테 잡아먹힐까 봐 막 집 안으로 들어가겠죠. 다시 말해서, 자, 이 우화를 썼다는 이유가, 뭔가요? 민중을 통제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통치는 늘 있어서 이거를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봤듯이요. 자, 이 작품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또 집중을 해봐야겠죠.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반영론적 입장에서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딸기. 자, 딸기가 나오는데요. 자, 권력자가 민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언급하는 회유책의 어떤 수단이 되거든요.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곳에서 자라나는 특권, 그리고 부정한 대가. 이게 다 딸기로 통해요. 그리고 독재 권력이 누리는 실제적인 이익, 이것도 딸기입니다. 그래서 딸기밭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겠구나, 어떻게 하니까 뭐 좋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데서 더 막 꼼수를 생각해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딸기가 상징하는 바도 좀 알아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팻말도 나오는데요. 거짓 명분이고 명분 뒤에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그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재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이리때. 자, 여기서는 이리때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냐면 가공의 존재. 자, 진짜 존재하지 않는데 지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공포 정치의 수단이 되어주는 게 이리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떻다 하더라 이러면은 뭐 통치 수단으로 막 공포가 조성되기도 했고, 그쵸? 그 이전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쵸?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리떼의 상징성. 자, 그런데 이리떼의 진실은 뭐였냐? 그냥 흰 구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알고 보니 흰 구름인데 왜 자꾸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하지? 아, 그래서 난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인정을 했어. 정작 촌장이. 근데 촌장이 너 이거 말하면 안 돼.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게 되는데 그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게임에 넘어갔다라는 자체가 파수꾼 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큰 교훈을 우리가 또 얻기도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우화와 한번 비교를 하면서 또 이 작품을 들여다볼게요. 자, 거짓말을 주도하는 인물을 자, 우화에서는 양치기 소년이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촌장입니다. 거짓말하는 내용은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여기는 이리떼가 나타났다 이고요. 자,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더 이제 있죠. 자, 양치기 소년은 그냥 사람들 놀리려고 자기 말이 먹히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이제 세 번째는 아무도 안 도와주죠. 그래서 자신의 양을 다 잃어버려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파수꾼은 달라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자기의 뭐 이익을 위해서요. 어떤 이익? 자기가 통치하는 거.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 아주 나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공포심이 딱 조성이 돼가지고 마을을 자신의 뜻대로 독재 통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파수꾼을 반영론적 입장에서 유심히 잘 볼 필요는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정리하면 이 작품은 갈래는 풍자극에 해당합니다. 자, 풍자라는 거 알죠? 뭔가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자, 웃음을 유발하면서 꼬집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성격은요. 자, 요렇게 풍자적, 상징적, 우화적, 교훈적. 배경은요. 한 마을의 황야에 있는 왕루예요. 자, 그리고 주제는 진실을 향한 열망, 그리고 진실이 통하지 않는 비극적 사회.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 노력은 하죠. 진실을 향한 열망을. 그렇지만 이게 통하지 않는 사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자,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막 내가 바른 말을 막 했어.
근데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거야. 근데 이게 통하지가 않아. 이렇게 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큰 위험에 처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자, 그야말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작품을 또 우리네 삶에 아니면 뭐 교실 상황, 학교 상황, 집 상황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하면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면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 한번 정리할까요? 자, 널리 알려진 우화를 바탕으로 현실의 비극을 나타냈고요. 자, 상징성이 강한 인물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촌장, 그리고 뭐예요? 파수꾼 다, 그 다음에 저기 누구니? 이리떼, 뭐 이런 거. 자, 이런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자, 주제가 잘 부각되고 있다.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잘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리떼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양철북도 동시에 중요하고요. 막루도 중요하고요. 딸기. 뭐 아까 다 나왔습니다. 그죠? 팻말 뭐 이런 거. 자, 정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하기 바랍니다. 자, 희곡의 단계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곡의 단계도 5단계를 다시 또 숙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희곡. 자, 희곡은 연극 무대에 공연을 하는 게 목적이죠. 희곡이라는 거는 연극의 대본이잖아요. 그러면 연극의 대본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무대에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 어떤 점은 좀 제한이 있고, 어떤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자, 내용 면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죠. 이게 쓰여진 연대를 좀 고려해서, 그때 어떤, 독재 정권 이런 거를 여기다가 우화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말하고 싶었구나. 뭔가를 드러내고 싶었구나.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의 언어로 반드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작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